주말 대학 졸업 축하 파티장과 가정집, 공원 등 여러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서 연이은 총격 사건으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코로나 비상사태 해제 후 여행 수요가 폭증하면서 LA에서 인천 도착 편도 항공권이 $3,200까지 치솟았습니다. 한인타운의 한 아파트 매니저와 관련 업체가 임대료를 깎아주겠다며 여성 세입자들을 성희롱해온 혐의로 연방검찰에 의해 소송을 당했습니다. 텍사스주 정부가 불법 입국자를 막는다는 이유로 국경지대 화물 검사를 강화하자 멕시코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한인 상인들도 많은 LA 다운타운의 한 의류업소에서 2인조 강도가 업주를 무차별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국무부가 우크라이나 추가 공격을 위해 러시아가 성능을 개량한 이란제 무인기를 들여오려 한다며 추가 제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정민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초기부터 이란제 자폭 무인기를 사들여 우크라이나 기반 시설 등을 공격하는 데 사용해온 러시아. 미국 백악관은 지난해 8월부터만 따져도 이란이 러시아에 공급해온 무인기가 400대가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러시아가 더 성능 좋은 이란제 무인기 구입을 추진하고 있고 이란도 전투기와 공격용 헬리콥터, 레이더 등 수십억 달러어치 무기를 러시아에서 사들이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The deepening of this cooperation is a threat and a danger to not just Ukraine. It's a threat and a danger to Russia's neighbors, Iran's neighbor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roadly. 미국 정부는 이에 대한 추가 제재를 며칠 내로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이란은 물론 두 나라를 돕는 제3자도 제재 대상이 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미국이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에 책정했던 예산 상당 부분이 이미 소진된 걸로 확인됐다고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습니다. 미국 의회가 지난해 12월 승인한 480억 달러, 우리 돈 64조 원 가운데 12% 정도인 60억 달러, 8조 원 정도만 남았다는 겁니다. 이르면 7월, 늦어도 올 회계 연도가 끝나는 9월 말보다 일찍 관련 예산이 모두 소진될 걸로 미국 정치권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우크라이나를 위한 새로운 지원책을 마련 중인 걸로 알려졌는데 소수이지만 일부 강경파 의원들은 지원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대학 졸업을 축하하는 파티장에 괴한이 나타나 총격을 가하고 도주했습니다. 이번 총격으로 2명이 사망했습니다. 박시몬 기자입니다. 대학 졸업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가족에게 갑자기 나타난 괴한이 총기를 발포해 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지난 토요일 뉴햄프셔의 맨체스터에 있는 한 가정집에 졸업을 축하하기 위해 30여 명의 친지들이 모였습니다. 오후 5시쯤 갑자기 차량 한 대가 집으로 달려오더니 두건을 쓴 2명의 괴한들이 집으로 들어와 총기를 난사하고 달아났습니다. 이로 인해 20대 남녀 각각 2명씩 모두 4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두 남성이 총격을 가한 건 무작위가 아닌 준비된 범행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애리조나에서도 총격 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밤 유마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은 2명의 목숨을 앗아갔으며 10대 5명에게 부상을 입혔습니다. 오후 11시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가족 모임을 하고 있는 한 주택에서 10대들이 포함된 7명이 총상을 입은 채 쓰러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중 19세와 20세 남성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15세부터 19세까지의 남성 5명은 총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아직까지 총격의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용의자에게 $1,000의 보상금을 내걸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오늘 오전 뉴멕시코주의 한 공원에서 총격이 발생해 최소 3명이 숨졌습니다. 뉴멕시코주 파밍턴 경찰국은 총격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현장에 출동했을 때 최소 3명이 사망하는 등 다수의 민간인 피해자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 2명이 총에 맞아 병원에서 치료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건은 오늘 오전 11시 파밍턴 브룩사이드 공원에서 벌어졌는데 용의자는 현장에서 경찰과 대치하다 사살됐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파밍턴은 뉴멕시코주의 주요 도시 가운데 하나로 약 5만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올여름 한국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들 것으로 보입니다. 여행 수요 급증에 국적 항공권 가격이 크게 올랐는데 이코노미 클래스 왕복이 $4,000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김경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A 지역 한인 관광사들은 한국으로 가는 고객들의 항공권 예약 문의로 분주한 모습입니다. 수요가 늘면서 항공권 가격은 빠르게 올랐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수기 기준 $2,000 미만이고 현재 준성수기 기준 $1,600 선이지만 약 $1,000 이상 올랐습니다. 보통은 대한항공 경우에는 거의 3,000불이 거의 넘고요. 아시아나 에어 프리미어 한 2,700, 800불 정도 합니다. 일반석입니다. 비즈니스석 왕복의 경우 최고 $9,000가 넘고 있고 오는 5월 30일 LA 출발 인천 편도 일반석 항공권은 $3,200까지 치솟았습니다. 여름 한국 방문을 계획 중인 한인들은 높아진 비용의 항공권 예약을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지만 높은 가격은 7월 초까지 지속될 전망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수요가 그래도 한 5, 60%가 늘은 것 같습니다. 떨어지진 않죠. 더 올라갈 확률이 훨씬 많죠. 잡으셔야 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저렴한 한국행을 찾아 LA 출발이 아닌 샌프란시스코나 시애틀 출발을 찾기도 하지만 각종 항공 지연 사태로 낭패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근데 LA에서 직접 가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환승을 해서 가시게 되면은 거기서 수속이 늦어지면 비행기 놓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직항을 타고 오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지난해 LA 인천 일반석 왕복 항공권은 코로나 사태로 $3,800까지 올랐는데 올해는 수요 급증이 항공권 가격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인 관광사들은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는 방문객도 늘어 메모리얼데이 연휴 예약 문의도 늘어나고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LA 한인타운의 한 아파트 매니저와 관리업체가 임대료를 빌미로 여성 세입자들을 성희롱한 혐의로 연방검찰에 소송을 당했습니다. 연방검찰은 LA 한인타운 웨스턴과 사가에 위치한 아파트 관리인과 관리업체 M&F 개발을 여성 세입자 성희롱 혐의로 소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아파트 관리인인 올해 85살의 에이브러햄 키서리는 지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여성 세입자들에게 임대료 할인이나 면제를 내걸고 성적인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는 실제 성행위를 시도하는 대범한 행동까지 보였는데 건물 관리인이라는 입지를 악용해 세입자들의 방을 무단으로 드나들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방검찰에 소송을 당한 매니저는 아직도 해당 아파트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해당 매니저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속도로를 질주하던 캠핑카가 무리한 끼어들기를 시도하다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트럭 오른쪽으로 접근한 캠핑카가 점점 속도를 올립니다. 왼쪽으로 바짝 붙던 캠핑카는 차량 후면을 트럭과 부딪힌 뒤 중심을 잃고 전복됩니다. 사고는 지난 5일 오리건주의 84번 고속도로에서 벌어졌습니다. 무리하게 차선 변경을 시도하다 중심을 잃고 사고로 이어진 것인데 캠핑카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차량 전복 후 모두 탈출했습니다. 블랙박스에 녹화된 영상을 공개한 경찰은 캠핑카 탑승자들은 경미한 부상만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트럭 운전자는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텍사스주 정부가 불법 입국자를 막는다는 이유로 국경지대 화물 검사를 강화하자 멕시코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텍사스주 정부는 지난 8일부터 브라운즈빌과 멕시코 마탈로모스를 연결하는 국경다리 위에서의 화물 차량 검문을 자체적으로 강화했습니다. 검문은 주로 멕시코에서 들어오는 상업용 차량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텍사스주 정부는 불법 입국자를 즉각 추방하는 42호 정책이 종료되면서 국경에서 미입국하는 이주자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멕시코 정부는 텍사스주의 이번 조처로 차량 통행이 8시간에서 최대 27시간까지 지체되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미국과 멕시코 양국 기업에 큰 손해를 입히는 화물 운송 검사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상적인 무역 흐름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양국 간 무역협정에 의거해 제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텍사스주와 멕시코의 교역 규모는 연간 230억 달러에 이릅니다. 난민 포화 상태인 뉴욕시가 학교를 수용시설로 이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KBTV 김용성 기자입니다. 지난주 타이틀 42 행정명령이 종료됨과 동시에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의 허드슨밸리 지역 호텔들의 난민들을 보낼 계획이 큰 반대에 부딪히며 이를 대신해 일부 공립학교들을 활용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뉴욕시는 이미 지난 10월 난민 비상사태를 발표해 더 이상의 난민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토요일 포트 오소리티 버스터미널에 도착한 난민버스 세대는 브루클린의 172번, 188번, 189번 공립학교 총 3군데로 향했고 해당 난민들은 학교 강당이나 체육관 등의 시설을 이용할 전망입니다. 해당 학교 학부모들은 시 정부가 학교 시설을 이용해 난민들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겼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I thought they said it wasn't going to happen, but yes, it seriously is. These are young children there, so no one wants to take a chance with their child. 또한 뉴욕시 공립학교연합은 해당 계획이 학생들에게 위험할 수 있다며 아담스 시장에게 다른 대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갑작스러운 통보에 당황스러웠던 건 학부모들 뿐이 아니었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무산된 허드슨 카운티 호텔 시설 이용 대신 용커스와 미드타운 지역 호텔들을 이용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용커스 지역 대변인은 별다른 예고도 없었다. 갑작스러운 상황이 당황스럽다는 심경을 전했습니다. 어제 오전 맨해튼 미드타운의 호텔에서 10명의 난민들이 폭행죄로 체포되며 난민 유입에 대한 반발은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시 정부는 해당 난민들이 학교와 호텔 시설을 이용하는 건 임시적인 대안일 뿐이며 해결 방법을 고안하는 대로 이들을 다른 장소로 옮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김용성입니다. LA 다운타운 의류업소에 침입한 2인조 강도가 업주를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한인업체들도 많은 상권입니다. 보도에 윤범수 기자입니다. 이스트 11가의 한 의류업소 내부 CCTV 화면입니다. 몸싸움을 벌이는 2명의 남자가 바닥에 쓰러집니다. 후드를 뒤집어 쓴 남성은 강도, 다른 사람은 업주입니다. 2인조 강도는 바닥에 쓰러진 업주를 무차별 폭행하기 시작합니다. 손에 들고 있던 권총으로 내려치고 엎드린 채 쓰러진 업주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가격합니다. 강도범들은 업주 이외에도 안에 함께 있던 친구까지 폭행한 뒤 피해자들이 지니고 있던 명품 시계와 팔찌, 업소 내부 금품을 털어 달아났습니다. 피해 업주는 코뼈와 안아 골절 등 머리와 안면 전체에 심각한 부상을 입고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온라인에서는 업주의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한 크라우드 펀딩이 진행 중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업소는 심지어 바로 전날 밤 절도 피해를 입었는데 경찰은 폭행 강도 용의자들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입니다. 이번 폭행 사건은 한인 상권이 대거 밀집해 있는 패션 디스트릭 초입에서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날치기 강도를 쫓던 한인 업주가 피살됐던 장소에서 불과 3블록 떨어진 곳이라 한인 상인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건장한 체구의 제복 남성, LAPD가 불붙은 차량 속 시민을 구출한 경관을 칭찬하며 올린 사진입니다. 그러나 이 경관은 정의로운 모습 이면에 어린아이들을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두 얼굴의 범죄자였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에 의해 체포된 올해 46살의 폴 라조는 모두 8건의 아동 성폭행 혐의로 기소됐는데 범죄 시기는 심지어 LAPD에 근무하던 때였습니다. 경찰은 현재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브루클린에서 마더스데이 전날 30대 여성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사망한 여성의 남자친구를 용의자로 보고 수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브루클린에 사는 한 어머니가 마더스데이를 맞이하기 전날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뉴욕경찰청은 지난 토요일 오전 8시 30분 브루클린 베드포드 애비뉴에서 올해 37살의 테레사 그렉이 의식불명인 채로 발견됐으며 출동한 구급대원들은 그녀가 현장에서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녀의 몸에는 곳곳에 상흔이 있었으며 칼에 여러 차례 찔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렉은 뉴욕시 노숙자관리국 특수인원으로 평소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았으며 불이웃을 돕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그렉의 12살 쌍둥이 딸들이 그녀가 침실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신고했다고 밝혀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한편 그렉의 이웃들은 그녀가 남자친구와 자주 싸웠으며 그가 그렉을 죽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한 이웃은 둘이 싸우는 소리가 자주 들렸다며 그들의 이웃이라면 사이가 안 좋았다는 걸 모를 수가 없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그렉의 남자친구를 용의선상에 두고 수사를 펼치고 있지만 아직 구속된 상태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낙태가 금지된 텍사스주를 벗어나 타주에서 낙태를 하고 돌아온 여자친구에게 무차별 총격을 가해 숨지게 한 남자친구가 경찰에 체포된 뒤 기소됐습니다. 텍사스주 댈러스 카운티 법원은 26살의 가브리엘라 곤잘레스를 총격 살해한 22살 해럴드 톰슨을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은 지난 10일 댈러스 주택가 대로변에서 발생했습니다. 피해 여성인 곤잘레스는 낙태가 법으로 금지된 텍사스주를 벗어나 콜로라도주에서 시술을 받고 돌아왔는데 이에 분노한 나머지 남자친구가 그녀의 머리에 총격을 가한 겁니다. 경찰 조사 결과 남자친구인 톰슨은 줄곧 낙태를 반대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텍사스주는 임신 6주 후 여성에게 낙태 시술을 허용할 경우 관련된 모든 사람에 대해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낙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가족 또는 친구도 대상이 됩니다. 내년도 사회보장연금 인상폭이 축소될 전망입니다. 물가 인상이 둔화된 데 따른 것입니다.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올해 소셜연금은 지난 198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 내년에는 올해 절반도 안 되는 3.1%로 전망됐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완화한 데 따른 결과입니다. 소셜연금 인상폭은 사회보장국이 매년 혜택 조정을 위해 반영하는 12개월 평균 인플레이션 수치인 도시 사무직 물가지수를 추산해 다음 해의 사회보장연금 물가조정분을 결정합니다. 지난해는 5.9%, 올해는 8.7%였는데 내년은 3.1%로 예측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 상승폭이 완화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아직 높은 수준이며 이 예상치가 내년 인상 시 반영되면 생활고를 겪는 시니어들이 더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인플레이션의 주요 지표인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난달 4.9%를 기록해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사회보장국이 올바르지 않은 지표를 참고하는 것이 원천적인 문제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한 분석가는 도시 사무직 물가지수는 근로자의 생활에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에 대한 지출을 나타낸 것이라며 시니어들이 주로 큰 비용을 소비하는 곳은 의료 부문인데 시니어의 실제 생활 패턴과는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년 조정분에 앞서 올해의 사회보장연금 물가조정분도 지난해 지속했던 고물가를 따라잡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53%는 2022년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지출 증가폭이 혜택 인상폭보다 더 컸다고 대답했습니다. 사회보장국의 2024년 소셜연금 인상률은 오는 10월 발표될 예정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강력한 토네이도가 텍사스주를 강타해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폐허로 변한 건물 사이로 냉장고와 세탁기가 떨어져 나왔습니다. 집과 집 사이 마당을 구분하는 담장은 그대로지만 집이 있던 자리는 쓰레기 더미로 가득합니다. 지난 토요일 새벽 텍사스주 라구나 하이츠를 덮친 토네이도로 마을이 쑥대밭으로 변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잔해에 눌려 자동차도 겨우 형체를 알아볼 정도의 모습만 남았습니다. 텍사스주 당국은 이번 토네이도로 1명이 사망하고 10여 명의 부상자가 나온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대규모 정전 사태까지 이어지며 복구에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6,700만 대의 차량에 탑재된 미국산 에어백이 리콜될 전망입니다. 사고 시 탑승객들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도로교통안전국은 테네시주에 소재한 차량 부품업체 ARC 오토모티브가 제작한 에어백의 리콜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로교통안전국은 해당 제조사의 에어백은 외부 충격 시 에어백을 터지게 하는 인플레이터가 잘 작동하지 않고 탑승자 방향으로 금속 파편을 튀게 할 우려가 있어 리콜을 권고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에어백은 제너럴 모터스 등 미국 브랜드와 BMW 등 유럽 브랜드, 현대와 기아 등 한국 자동차 브랜드를 포함해 모두 12개 자동차 제조업체에 납품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상 차량은 모두 6,700만 대입니다. LA 한인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여름방학 뿌리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주 한인 이민 120주년을 맞아 개설된 이 프로그램은 한인 자녀들에게 정체성을 심어주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대한학당이라고 명명된 이 프로그램은 유대인들의 수업 방식으로 알려진 하브루타식으로 진행되는데 짝을 지어 질문하고 서로 대화와 토론을 나누는 방식입니다. 대한학당은 한인들의 이민사, 미주 독립운동사 등 다양한 역사에 대해 배우게 되며 학업과 시민교육도 병행됩니다. 6월 17일부터 8월 12일까지 진행되는 이 수업은 매주 8시간 8주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LA 한인회는 보다 자세한 안내를 위해 오는 24일 오후 6시 별도의 대한학당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